또 이게 침실. 복층을 여기서 만드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평소에?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사라지셨어요. 만든 거예요, 그럼 이거? 네, 이거는 만든 겁니다. 산업용 앵글이랑 이 목재들을 제가 직접 사가지고 이런 것도 있어요. 중앙으로 쭉. 작업할 때는 집중력 엄청 나겠어요. 독서실 느낌. 그러면은 조명을 이렇게 하면은 손님용. 이게 조명이 주는 힘이 진짜 세구나라는 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을 빛나게 하는 도구로 디자인을 이용하는 디자이너 이내라고 합니다. 공간을 주로 만드시는 그런 일을 하시나요? 홈 스타일링을 제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다른 분들 공간을 몇 곳을 좀 꾸며드렸고 최근에는 좀 쉬다가 다시 시작을 하려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가 망원동 라는 동네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왜 이 동네에 살고 계십니까? 예전 직장 때문에 제가 마포 쪽에 이사를 왔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합정동, 여기보다 조금 거리가 있는 곳에서 살았었는데 중소기업 전세대출을 풀로 다 받아가지고 네네네. 여기보다 2배가 넓은 15평 빌라로 갔었는데 망원동에 막 가끔씩 놀러 가잖아요, 가까우니까. 네네. 근데 여기 동네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마침 제가 이제 이사를 해야 할 때가 됐고, 그때 당시 이제 제가 일을 그만뒀기 때문에 중소기업 전세대출이 연장이 안 되는 상태여서 다른 대출로 이제 바꾸면서, 근데 그때 공간을 한번 재밌게 꾸미면서 살고 싶다 해가지고 오히려 이 방을 더 이쪽으로 줄여서 왔어요, 망원동으로. 여기는 이제 7평이에요. 네네네. 근데 여기가 되게 좋은 점이 일단 한강에 가깝습니다. 제가 일을 집에서 많이 해요. 지금은 약간 반 프리랜서니까. 그러면 이제 막 작업하다 보면 디자인 작업이 사실은 나올 때까지 계속 앉아서 실행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창작의 개념이니까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막 새벽까지 가기도 하는데 이제 새벽에 뭔가 딱 끝내고 그때 한강을 딱 걸어서 가면은 거기서 봐는 그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아무도 없는 조용한 엄청 본잡한 도시잖아요. 근데 그 조용함이 너무 좋고 그래서 되게 좋아서 여기서 계속 쭉 살고 있습니다. 이 동네가 좋아서 어쨌든 여기에 살고 계시죠? 맞아요. 어떤 게 좋습니까? 망원동이 좀 오래된 동네잖아요, 사실은. 나이 드신 분과 방금 말씀하신 힙한 분들이 생활권을 정말 융화롭게 재밌게 즐기고 계세요. 이 동네 자체에서 산다는 느낌이 되게 강한 거예요, 이 망원동이. 동네를 즐긴다? 네. 나이 드신 분들도 여기서 오래 사셨으니까 그분들은 여기에 일상이고, 거기에 이제 또 새로 유입된 저희 같은 젊은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즐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동네가 엄청 매력적이라고 느꼈고, 하나 또 좋은 점은 반려동물이 엄청 많습니다. 산책할 때 한강 쪽에 가면은 조금 과장을 하면은 산보 1배로 강아지를 봐요. 너무 귀여워. 약간 그 책임 없는 쾌락을 느끼는. 내가 키우기 쉽지 않지만 다른 분들이 많이 맞아요. 키우니까 그것만 너무 기분이 좋다. 보는 것만으로 기분이 좋아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여기는 7평 정도 되는 원룸 빌라죠? 그렇죠. 네, 원룸 빌라입니다. 와, 원룸 빌라인데 구축이죠. 네. 대략적으로 집을 보면은 여기는 뭐겠고 이제 느낌이 오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직접 얘기를 들어야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재밌는 공간.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바로 집을 찍어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들어가면은 신발장, 옷장인 것 같고요. 화장실, 거실. 여기가 이제 작업하시는 공간인 것 같고, 맞아요. 여기가 주방이고, 근데 이게 침실인 겁니까? 그렇죠. 이걸 만드신 거예요, 혹시? 네. 이거 조금 이따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시죠. 와, 이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제가 이제 옥상 달빛을 되게 좋아하는데 어린이날 공연 기념 축제를 했어요. 근데 그 포스터가 이거였는데 이게 너무 귀여워서 그래서 여기 붙여놓고. 붙여놓고 거울 나가기 전에 이제 보시는 이렇게 딱 보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 집이 현관이 지금도 사실 보면 되게 좁은데 저는 신발이 또 적은 편은 아니어가지고 현관 인테리어를 공간 분리할 때 중점은, 저는 항상 집에서 딱 들어왔을 때 바로 이렇게 집에 점프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외부에 있다가 이렇게 집이라는 나만의 안전지대로 들어오는 느낌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현관이 안 막혀 있으면은 바로 그냥 건너뛰는 느낌이어서 이렇게 한번 낮게라도 공간 분리를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보조 신발장 같은 걸 사용을 해가지고 신발들을 수납을 해놓는. 더 하면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도 이런 거 다 설치하신 거죠? 네, 맞아요. 원래는 이 집이 되게 낡았어요. 그래서 도배 장판 해주는데 10만 원 줄 테니까 조명이고 알아서 해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다 제가 지원을 받고 최대한 타공을 줄이고 그냥 내일 조명들만 이용하고 나머지는 막 압축봉으로 막 낑기고 해가지고. 보통 마지막에 물어보는데
이걸 먼저 듣고 이 촬영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집이라는 공간은 어떤 의미를 주는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거 진짜 마지막 질문인데. 근데 이거를 먼저 저는 갑자기 물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이라는 공간이 내 삶을 바꿔가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집이라는 공간은 오늘의 마지막과 내일의 시작을 가장 마지막과 처음 함께 하는 공간이잖아요. 그 공간을 내 취향이나 모든 게 합쳐져서 이제 저만의 작은 안전지대 공간이 저한테는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센서를 여기다 놔두신 거예요? 네, 센서도 그것도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저쪽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레일 조명을 제가 센서를 해가지고 그럼 이제 빛이 이렇게 놓아가지고 어느 정도 볼 수 있으니까. 신발장과 연결된 곳이 옷장 쪽인 것 같아서 여기를 좀 먼저 찍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검은색만 좋아하시는 게 옷뿐만 아니라 모든 게 지금 머리 색깔만 빼고 다 검은색이셔요. 혹시 이유가 있나요? 뭔가 매치하기도 편하고 사다 보니까 검은색 자체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한테 되게 매력적인 소재가 되는 거예요. 컬러 자체가. 제가 이렇게 머리를 화려하게 할 수 있는 이유도 오히려 옷이 검정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옷을 컬러를 오히려 죽이고 이제 여기를 조금 더 강조를 해서 밸런스를 맞춘다. 옷장을 제가 이제 보면은 실제 잡지인가요? 네, 맞아요. 공간을 보는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사진이 엄청 예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버리거나 그러는 게 좀 아까워가지고 어차피 러그를 또 할 바에 그냥 이렇게 깔아가지고 내 느낌대로 만드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밑에 혹시 저거 바지인 거예요? 바지는 다 검정이잖아요. 이거 보시면 실루엣별로 이게 와이드, 세미 와이드, 리얼 와이드. 이거는 이제 소재 옆에 사이드 버클이 있고 요거는 이제 베이직 그레이 진이고 요거는 커팅된 디자인의 진이다. 이래야 바지는 좀 덜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공구 박스거든요. 이게 가격이 싸요. 그래서 검정이 있길래 을지로를 갔는데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사가지고. 얘는 아니 저기도 좀 있었던 건데 이건 뭡니까? 안티스타코라는 인테리어 소재예요. 돌 느낌을 낼 수 있는 소재인데 제가 막 직접 다 손으로 펴발라서 돌 느낌 내는. 블랙은 여러 블랙이 있기 때문에 소재를 다양히 해서 블랙 안에서도 나눈다? 그럼요. 블랙도 이제 여러 블랙이 있어요. 조명은 이제 여기 이제 요렇게 해서 여기만 껐다 켤 수 있게. 여기만 껐다 켤 수 있도록. 근데 이거 안에 요거는 보통 LED 그 종류 같은데 뭘 뚫어서 만든 거예요? 그게 다이소에서 파는 피규어 아크릴 박스예요. 잘못 사가지고 버리기에는 좀 아까워가지고. 근데 저 조명이 있으니까 옆에 라이터로 다 녹여서 뚫고 조명 넣고 저기 트레이싱기 막 꾸겨가지고 슉. 그러니까 이게 뚫어서 뭔가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글씨 써놓으니까 와 이게 진짜 그 감성 그 자체. 이쪽으로 조금 와주실 수 있나요? 여기가 이제 어떤 공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는? 꾸밈 공간이라 해야 할까요? 이 공간이 엄청 애매한 공간이라 여기 뒤에 보면 화장실 문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하기를 되게 어려운 공간인데 여기 자체도 좀 공간을 쓰고 싶었어요. 여기 딱 들어왔을 때 그래도 예쁘게 좀 꾸며놨다라는 느낌을 저도 좀 주고 싶어가지고 트레이에다가 이런 이제 인센스나 방향제 같은 거를 저기에 다 놓고 딱 들어왔을 때 향이 저기서 슉 올라올 수 있게. 그리고 위에는 포스터랑 조명을 이제 2개 섞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거는 원래 모니터 스탠드거든요. 근데 저 모니터에 못 다는 거예요. 뭔가 달아도 너무 불편하고 버리기 아깝나 싶어가지고 포스터를 달고 하니까 여기가 되게 어두운 거예요. 여기 달고 뒤에 이제 또 네온 조명이 나가는 애니까 이렇게 섞이면은 되게 예쁜 공간이 아닐까 싶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기 들어오실 때 전세로 들어오셨단. 여기 대략적으로 금액을 제가 한번 너무 기대했어요. 1.3까지는 줘야 될 것 같은데. 오, 비슷해요? 엄청 비슷하게 맞추셨어요. 1억 2천에 10입니다. 그리고 관리비 3만 원에서 14. 그 정도 되는 금액이다. 좋습니다. 빈 벽을 잘 못 참으시는 그런 겁니까? 아니 제가 어디에나 뭐가 붙어있고. 제가 약간 2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버리기 아까워하는 거랑 빈벽을 못 참는 거. 그럼 여기에도 공구들을 달아놓으신 겁니까? 원룸 작으니까 문을 열고 생활하시면 여기가 사실 그럼 사공간이 되잖아요. 무언가 가구를 놓을 수도 없고 무언가 쓸 수도 없고. 근데 공간을 버리기엔 너무 아까운데? 해가지고 공구 같은 거나 보통 이런 거는 자주 쓰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소도구나 그런 거는 다 여기에 걸어두고 평소에는 이제 저도 이제 화장실 문을 열어놓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화장실 문 연기면 화장실 쪽으로 가볼까요? 들어가면은 조명을 이렇게 하면은 손님용. 이게 조명이 주는 힘이 진짜 세구나라는 거를 저는 화장실에서 지금 직관적으로 느꼈어요. 여기도 그런 벽을 이런 걸 넣으니까 되게 창업시설에 쓰이는. 저도 약간 그런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화장실에는 밖에 한 것처럼 붙이고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 이 나무 2개를 기둥 삼아서 여기 이렇게 끼우고 뒤에다가 합판을 하나 댄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벽이나 그런 데 손상이 좀 안 가게. 여기는 뭡니까, 뒤에? 여기는 이제 또 안 보이고 싶은 것들. 기타 등등
등등을 네, 기타 이렇게. 등등을 이렇게. 거울 같은 것도 만드신 거네요? 네, 원래는 이 거울이 여기 있었어요, 거울이. 네. 근데 세면등 또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씻고 이렇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밑에 보시면은 창틀에 보통 막 커튼 같은 거 끼는 안뚜러고리라고 있어요. 네네. 그거를 이제 여기 밑에 받쳐서 거울 여기 걸쳐놓는 거죠. 거울 걸쳐져 있는 네. 거구나.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돌면은 여기 앉으시는 용도인 겁니까? 네, 소파예요. 제가 벙커 침대를 쓰잖아요. 저기는 제 사무 공간이고 1층에서는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없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가지고 소파 공간을 하나 만들었던 건데 이것도 이게 제가 만든 소파예요. 이거를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트레이처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에다가 커피 딱 놓고 슉 해서 이렇게 이렇게? 네. 여기 밑에는 수납 공간을 알차게 다 넣어놨습니다. 요거를 놓는 게 이거 매력적이네요.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야, 전셋집이나 월세집에 그런 거 붙이면 나중에 뗄 때 어떡하냐 아이템을 하나 추천을 해드리자면은 블루텍이라는 제품이에요. 네네. 아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게 붙였다가 떼었다가 되게 자유로워요. 껌 같네요. 네, 좀 만져봐도 맞아요. 이런 느낌이구나.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말아서 꽉 붙이고 나중에는 이렇게 살짝 떼어내고 롤링하듯이 쭉쭉쭉 하면은 깔끔하게 다 떼어져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쪽이 사무공간? 여기는 밑에 방음제가 있어요. 책상 공간 밑에 여기 방음제를 깔면은 좀 도움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여기 안에 방음제랑 차음제 두 겹이 있고 여기 러그나 그런 걸 깔아놓은 것도 혹시라도 제가 막 발에 그런 게 있을까봐.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슬리퍼도 신고 러그도 깔고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아무래도 쭉 작업할 때는 집중력 엄청 나겠어요. 독서실 느낌. 가구들도 한 5, 6년 된 가구들이거든요. 시트지 같은 거 붙여가지고 약간 포인트로 좀 디테일을 줘가지고 계속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는 것들이 저는 재밌고 제 취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끔 집중을 하고 싶을 때 이렇게 돌려가지고 창문에다가 제가 이렇게 라인 테이프를 막 붙여가지고 클래식한 창문처럼 볼 수 있도록 가끔 이제 휴식이 필요할 때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러면 딱 저기 하늘이 이렇게 딱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늘 보면서 멍 때리고 있다가 다시 돌려서 다시 일하시고 이렇게 일을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돌면은 바 테이블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요것도 따로 만드신 공간이네요. 네, 맞아요. 저는 쉬는 공간을 되게 많이 만드는 걸 좋아해요. 여기는 이제 열면은 풍경이 보이는데 지금은 밤이라서 안 보이는데 여기서 딱 멍 때리면서 휴식을 하는 어쨌든 제가 집에서 좀 일을 많이 하니까 여러 방향으로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많이 만들었어요. 식사도 여기서 하십니까? 식사는 여기랑 저기 저쪽 안에 둘 중에 원하는 분위기에 따라서 선택해서 하는. 원룸에서 이렇게까지 많은 공간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와, 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여기 밑에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이제 친구들 놀러 왔을 때 쓰는 확장 테이블. 이렇게. 이렇게? 네, 이게 양쪽에도 펼쳐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기 앉혀서 막 의자 가져와서. 처음부터 이렇게 뭔가 내 취향이 딱 확고하셨었나요? 아니면은 그냥 살다 보니까 나는 저런 느낌이 좋은데? 해서 하시게 된 겁니까? 찾아간 것 같아요. 6년, 7년 전부터 이제 셀프 인테리어를 했었는데 그때 처음 시작했던 거는 화이트 인테리어를 했었는데 내 집이라기보다는 그냥 예쁘게 해놓은 집의 느낌이 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 나가고 근데 그게 꼭 공간이 아니고 뭔가 내가 듣는, 내가 그리는, 내가 작업하는 것들에 대한 취향이 약간 복합적으로 저는 나타나는 게 이 집이라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쌓아가는 맞네요. 그러니까 맞아요. 내 거가 계속 여기에 쌓이는 기가 막힙니다. 놀랍게도 이게 침실. 복층을 여기서 만드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평소에?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사라지셨어요. 이렇게.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침대라는 공간 자체가 엄청 물리적으로 부피가 크잖아요. 1차적으로 벙커 침대를 위로 올려버리면은 바닥에 그만큼 공간이 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일단 너무 좋았는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벙커 침대를 막 여기에다가도 놓고 여기에다가도 놓고 벙커 침대도 계속 이렇게 옮겨가면서 사용하셨던. 여기로 넣은 이유가 부엌을 쓸 때 말고는 사실 안 쓰잖아요. 여기가 위에 공간이 사실 다사 공간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설계도를 한번 그려봐가지고 돌려보니까 얼추 되겠다 해가지고 바로 돌려서 또 넣었습니다. 벙커 침대라는 거에 대한 만족도는 제가 봤을 때 엄청 높으실 것 같은데. 저는 진짜 좋아요. 이거를 통해서 다른 공간을 많이 창출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만족도를 되게 좋고 정말 추천하고 고정이나 안정을 할 때는 최대한 좀 잘하셔야 한다는 거는 유의해 두셔야. 만약에 셀프로 만드신다면. 만든 거예요, 그럼 이거? 네, 이거는 만든 겁니다. 산업용 앵글이랑 이 목재들을 제가 직접 사가지고 안 사시고 왜 만드신 거예요? 5년 전에는
보면은 사실은 벙커 침대라는 것 자체가 비싸고 제 스타일도 아니고, 시중의 벙커 침대는 대부분 22cm의 매트리스를 쓰는 걸 기준으로 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 밑에 높이가 140cm가 거의 약간 최대거나 네네.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10cm 높은 150cm예요. 저는 매트리스를 얇은 걸, 토퍼 거의 비슷한 걸 쓰기 때문에 앉았을 때 공간이 확보돼서 제 스타일대로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공간을 저는 바꾸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도 디자인이 막 바뀌어요. 조금씩 사이즈나 그런 것들을 제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들어서 쓰고 있는. 이 모든 공간이라는 거는 1차적인 공간 상식이나 그런 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배치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 문구들이 너무 멋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노래 가사예요. 이쪽으로 가서 좀 네네. 이제 볼까요? 주방이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요리를 보통 많이 해 드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요리를 어떻게? 사실 거의 안 해 먹어요. 대신 집에서 커피나 그런 걸 많이 먹으니까 이렇게 커피용 잔들 정도 잔들만 있고. 술이랑 요거는 만든 거네요? 맞아요. 이게 안 빠지도록 이렇게 하신 거네요? 맞아요. 보통 요리할 때 이제 이렇게 하는데, 주방이 아무래도 보시기에도 되게 좁잖아요. 저도 네. 키도 있는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조리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어차피 이렇게 앉으면 사실 여기 안 닿잖아요, 머리가. 네네. 딱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가 있나요? 부엌 공간이라는 게 그냥 밥 먹는 공간인 것도 싫고, 내가 좋아하는 공간에서 먹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벽이나 이런 거 다 꾸미고, 여기는 이제 생활용품들, 포트, 에어프라이어, 전자레인지. 이거 만드신 거예요, 혹시? 이것도 만든 겁니다. 이렇게 생겼으면 저기에 저런 걸 올려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맞아요. 저기에도 여기 밑에 나무판이 하나 더 받쳐져 있어요. 만든 겁니다, 이것도. 여기 좀 바꿔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 드는 곳이 좀 있습니까? 아직 베란다는 미지의 영역이거든요. 베란다를 정말 확 꾸며보고 싶습니다. 해외 테라스 인테리어나 그런 데 보면은 거기에 막 소파도 놓고 캠핑하는 느낌처럼 막 해놓잖아요. 아늑한 새로운 별도의 공간을 좀 꾸미고 싶은. 여기는 보라존이네요. 맞아요. 보라존. 제가 보라색을 되게 좋아해서. 인테리어 하실 때 컬러를 맞추면 이게 엄청 많더라도 나름 깔끔해 보이니까 컬러를 맞추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맞아요. 여기는 보라존이고 저기는 검정존이고 저기는 술 많았으면 초록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 색깔만으로도 그 직관적으로 공간이 분리가 되는 느낌이 나네요. 여기가 냉장고인가요? 맞아요. 냉장고 근데 진짜 어부가 없어요. 그러네요. 왜냐면 원래 제가 요리 안 해먹기도 하고, 자취나님이 어쨌든 오시니까 냉장고를 채워해가지고 양념장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유통기한을 보니까 막 1년 전, 2년 전 이래가지고 그러네요. 근데 이거를 유튜브 각 때문에 좀 남겨놔야 하나 이러면서 이걸 버릴까 말까 좀 고민하다가 거의 술잔고입니다. 지금 술이 없어가지고. 냉동실은 이제 뭡니까? 아이스크림. 왜냐면 제가 집에서 술 먹고 살짝 식기 올라오면은 아이스크림이 엄청 땡겨가지고 5리터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퍼먹습니다. 이렇게 드시고 안에는 이제 치즈 같은 그런 것들. 이제 베란다로 가볼까요? 베란다는 빨래 하시는 게 여기에 있군요. 네, 세탁기 여기 있고, 그리고 건조는 큰 거 할 때는 이걸 피긴 하는데 보통 막 양말 같은 거 건조할 때는 여기에 이제 그냥 이렇게 걸어두거든요. 이게 다이소 코튼봉이랑, 예전에 이제 바지거리를 처음에 이걸로 정리했다가 실패한 건데 버리는 걸 너무 아까워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양말 걸어두고, 여기에 어차피 햇빛이 이렇게 드니까. 코튼봉을 사갖고 이렇게 만든 거군요. 이야.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어쩌면 사실 정답이 없는 거잖아요. 공간이라는 게. 저는 그거를 되게 지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간을 꾸미게 되시는 다른 분들이 남들이 보기에 좀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 멀리 휙 던져버리시고 원하는 대로 계속 취향과 습관을 쌓아가시면은 그것이 본인만의 제일 멋진 인테리어니까 주저하지 말고 항상 시도부터 해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저 뒤에서 저희를 본다면은